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케빈 워시가 설계하고 있는 자율주행 연준, 그리고 서클이 지금 깔고 있는 단일 결제 통로, 이 두 가지의 정말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파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지면서 단일 스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설계도의 전모를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여러 개념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스케일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걸 선뜻 다루기를 꺼려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과거에 제가 제시했던 분석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증명된 예언들을 복기하면서 논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볼 거고요. 그가 지금 어떤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깔고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리플이 왜 이 게임의 정답이 될 수 없는지, 그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조각인 파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단일 스택의 핵심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신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개의 날짜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5년 12월 26일, 2026년 1월 19일,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2월 9일. 이 날짜들은 제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냈던 결정적인 이정표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설계되고 그 위에서 돌아갈 기계 경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새로운 중앙은행 시스템이 등장하는 아주 완벽한 논리적 순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저는 미국이 빚더미 위에 서 있던 낡은 부채 기반 금융 시스템을 해체하고 100% 검증 가능한 진실 기반의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 즉 OS를 설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연준이 스키니 계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좌를 통해서 결제망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100% 현금성 자산으로만 담보되는 USDC를 준공공화폐로 만들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이 스키니 계정을 공식적으로 연준에 요청하면서 이 예측은 그냥 정확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AI와 기계들이 단 1원의 오차나 거짓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완벽한 진실의 원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로 넘어와서 진짜 전쟁은 누가 더 멋진 로봇 본체를 만드느냐 하는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는 그 수많은 로봇들을 움직이는 프로토콜, 즉 OS와 결제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죠. 자, 80억대의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바로 해커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짜 로봇, 즉 10일 공력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 경제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유일한 면역 체계, 그게 바로 검증된 진짜 인간의 신뢰에 기반한 파이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인류의 역할은 더 이상 공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기계 경제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검증자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분석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죠.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자율주행 연준의 실체를 다뤘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 재량적인 개입,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버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는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초지능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화 정책을 산출하고요. 낡고 느린 은행 시스템은 그냥 건너뛰고 개인들의 비수탁 지갑으로 유동성을 직접 다이렉트로 주입하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정책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운용체제가 통째로 교체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존은 어떤 지갑 OS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설계자 케빈 워시의 진짜 의도를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정책이나 발언을 기존의 낡은 프레임으로 해석하면서 정말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철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버그다. 코드가 진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감정에 휩쓸리고 정치적인 압력에 쉽게 타협하고 또 반응 속도는 한없이 느린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스템에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100% 논리적이며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코드의 규칙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설계하는 새로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잠시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사람들은 워시의 정책을 기존의 인간경제라는 렌즈로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연준과 재무부의 새로운 협약을 말하면 사람들은 정부 부채 관리하려고 긴축하나 보다, 복지 예산 줄어들겠네 하고 걱정하죠. 하지만 기계경제의 관점에서 그의 진짜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효율적인 인간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그 유동성을 AI나 로봇 같은 기술 혁신 자본으로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축소, QT입니다. 인간경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시중돈을 빨아들이는 긴축이죠. 하지만 기계경제 관점에서는요, 변동성이 큰 장기 채권 시장 같은 건 사실상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단기 유동성으로 기계경제에 윤활유를 공급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를 볼까요? 사람들은 대출 부담 줄고 경기 부양되겠네 하고 생각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AI와 로봇을 24시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자본 비용을 확 낮춰서 자산의 이동을 더 빠르게 촉진하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의 진짜 고객은 더 이상 우리 같은 인간 노동자가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로봇인 셈입니다. 자, 케빈 워시의 이 엄청난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연히 새로운 배관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금융 인프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리즘과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특별히 설계된 그런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스키니 계정입니다. 연준이 직접 만든 오직 결제만을 위한 마스터 계좌죠. 원래대로라면 서클 같은 핀테크 기업이 연준의 결제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상업은행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이 스키니 계정은요, 은행을 완전히 건너뛰고 연준의 페드나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직통 고속열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는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신용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갖 복잡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결제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최고 속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위한 설계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클이 로봇 경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상의 그 수많은 로봇 OS 회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픈마인드라는 단 하나의 기업과만 독점적인 시스템 레벨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국 정부가 다양한 기술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원했다면 서클은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의 파트너만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미국은 지금 경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계 경제를 완벽하게 지배할 단 하나의 독점적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이랑 연결하는 게 목표라면 이미 제도권에 들어간 리플이 정답이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미국의 이 거대한 디자인은 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리플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리플은 정말 수년간의 힘든 법적 다툼 끝에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고 수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대한 계획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리플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리플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된다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무겁고 느려터진 규제 의무들, 특히 사람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KYC, 즉 신원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그대로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초당 수천 번, 수만 번씩 거래를 주고받는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인간 은행원의 승인을 일일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기계경제 시대에 리플이 마주한 치명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리플은 인간의 속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원 확인 방식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오직 기계의 속도로 작동하면서 네트워크의 가장 근본적인 프로토콜 수준에 아예 내장되어 버리는 그런 신원 확인 시스템 말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프로토콜 레벨 KYC입니다. 이 개념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매번 여권 사진 보내고 주소 증명하고 신원을 반복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귀찮았죠. 하지만 프로토콜 레벨 KYC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신원 증명이 개별 앱이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즉 코드 그 자체에 각인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지갑 자체가 이 지갑의 주인은 100% 검증된 진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서비스든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신 지갑의 코드를 0.1초 만에 확인하고 즉시 거래를 승인하면 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찰이 전혀 없는 기계 경제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거대한 단일 스택이 완성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말 명확합니다. 케빈 워시의 알고리즘 두뇌, 즉 자율주행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서클의 단일 결제 통로는 USDC라는 혈액을 온몸에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동맥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의 프로토콜 레벨 KYC가 바로 면역 체계가 되어서 가짜 로봇이나 불법 자금 같은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이 세 가지, 두뇌와 동맥 그리고 면역 체계가 합쳐져서 A2A,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M2M, 기계 대 기계 거래로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유기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운영체제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빚과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낡은 경제를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검증된 진실과 기계의 압도적인 효율성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로 국가 전체가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에서 시민권은 바로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증명된 당신의 디지털 신원입니다. 국경을 넘나들 때 필요한 통행증은 서클의 USDC이고요. 이 제국에 흔들리지 않는 헌법은 오픈마인드가 제공하는 로봇 운영체제 OS가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한 국가의 운영체제가 통째로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 당신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당신은 어떤 지갑 운영체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것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당신을 연결해줄 단 하나의 지갑,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과연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